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6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 속에서 국채 금리마저 상승하며 증시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연준 투표권을 가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가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확산 우려에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볼드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비롯해 시리아와 무력 공방을 시작하고 이란 인접국인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까지 방사했는데요.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간 4.1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헤즈볼라와 이란 등 주요 세력들과 최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번 이스라엘 급습에 전략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재동결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연초 대비 하루 70만 배럴 증산해온 이란산 원유의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8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가했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올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19일에 진행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토론회 연설을 앞두고 달러화가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는 대형은행 호실적이라는 시장 상승 요소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또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하방 압력 요소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지정학적 불안에 광범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빅스 지수도 20% 넘게 급등한 가운데 오늘도 방송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정확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조세를 띠고 있죠. 시간대가 조금 애매하게 요즘에는 좀 바뀐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한 9시, 8시에서 9시 정도가 굉장히 좀 매매하기 좋은 시간대로 요즘에는 좀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혼조세를 많이 띠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단타 전략 나스닥 자리 나오는 대로 일단 드릴 거고 이번 주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은 없는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조금 짜잘짜잘하게 중요한 지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지표들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 가지 오일 관련된 뉴스 여러분들 굉장히 좀 관심 많으시죠? 네. 오일 관련된 뉴스도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대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슈들과 지표, 모든 것들 함께 짚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역시 단타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예정입니다. 모든 주요 상품들의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선견 마스터님과 오늘 방송 그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 모든 강의와 전략 짚어볼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나스닥과 파운드, 유로와 미니 S&P 500까지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먼저 함께 차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 프리장에서부터의 약한 상승률 이어가 주면서 지금 오늘 조금 더 장대 양봉 나오면 상승해주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2시 37분경까지 계속해서 이 장대 양봉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시장 끌어올려줬고요. 하지만 22시 4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잠시 이 상승폭을 축소했다가 지금 다시금 22시 50분경부터 올라가 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선 다양한 이 전쟁 확산 우려도 있고요. 이 국채금리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상승하는 부담스러운 요소는 작용하고 있지만 이 대형 은행주의 호실적 그리고 다양한 이슈 통해서 오늘 0.65% 소폭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다우까지 올라가주는 모습까지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방향성 정확하게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 시도가 조금씩 보이긴 했으나 다시금 하락해주면서 이 실시간 22시 59분경에는 최저점인 86.92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8%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속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려 역시 오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5% 넘게 급등하게 됐던 오일이 오늘은 다시금 좀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의 확산, 불황 상승, 과연 이 상승과 하락 중에서 오일을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 급변하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그려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마지막 종가선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 파란불은 켜고 있지만 여전히 87.06선 유지하고 있는 오일의 그 방향성 오늘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분봉상 지금 0.54% 하락하면서 1930.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 역시나 개장을 기점으로 이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22시 49분경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잠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0.54% 이 비슷한 폭의 이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골드의 움직임과 방향성, 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금리까지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을 더 키워나갈지 이 프리장에서부터의 이 하락폭까지 다시금 좀 되돌림이 유입될 것인지 함께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차트 현재 0.18%, 0.19%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큰 방향성이 보이기보다는 이 보합권 기준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로존 이슈로는 8월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감소했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 불안한 모습인 가운데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이 상승과 하락만 반복하는 좀 어려운 장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차트 전략 방법까지 잠시 뒤 시장 이슈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 차트와 이슈 함께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지금 상황 기준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단타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인 단타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제공해 주시죠. 네, 오늘 나스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 딱 지수를 찍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 세팅을 좀 하나 하셔야 될 게 있는데 5일선하고 21선은 세팅을 당연히 하셨을 거고 지금 추이를 보면 21선을 맞고 노란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맞고 상승 추세 일단 조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그렇죠?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21선을 일단은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요. 흔들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 정도 됐습니다. 아까 9시 정도에 제가 127에서 128, 127에서 130까지 매수 자리를 일단은 조금 봤는데 이 자리를 개인적으로는 터치를 안 하고 일단은 위로 좀 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오늘의 매매 전략은 어떤 지지와 저항 라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수를 딱 수치를 딱 찍어 드리기보다는 이평선 매매를 오늘은 좀 하셔야 되는 날로 일단 보입니다. 자, 21선은 충분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1선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은 지금 한 번 정도만 21선입니다. 21선 매수 전략,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죠. 눌림시 매수 전략 일단은 21선에서 오시면 하면 되고요. 61선 일단 세팅 한번 하시죠, 여러분. 61선 세팅 한번 하시고요. 5일선하고 21선, 61선 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일단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선 이평선 매매 하시고 61선 이평선 매매를 하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입니다. 21선에서 매수대기 한번 하시고요. 61선에서 매수대기 일단 한번 하시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면 21선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이나 지지를 받았고 그렇죠? 21선 같은 경우에 4번이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3번에서 4번 정도, 3번 정도 지지를 받으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뚫리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 3분봉 기준이고, 자, 3분봉 기준이고, 5일선과 21선, 61선 일단 세팅하셔라. 그리고 21선 이평선에서 매수대기. 단순이평입니다, 여러분. 단순이평. 우리가 차트 세팅하실 때 가중이평하고 단순이평으로 일단은 나뉘는데 5일선, 21선, 61선 단순이평입니다. 단순이평으로 세팅하셔서 5일선에서는 대기하지 마세요. 5일선 지금 좀 위험하니까 21선하고 61선 매수대기 전략으로 일단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단 추이를 보면 별게 없었어요. 사실은 별건 없었는데 오후부터 아까 유럽장 시작하고 추세 잠깐 줬고요. 유럽장 시작하고 추세 잠깐 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장에서 추세 잠깐 준 다음에 박스 횡보 그리면서 수렴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오늘 제가 특이하게 61선 세팅을 조금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61선 안으로 지금 타고 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럽장에서도 뭡니까? 지금 빨간색이 61선이거든요. 61선을 타고 안고 가는 이 모습 보이시죠? 안고 일단은 가고 있고 여기 프리장 9시 이후에도 8시 이후에도 21선 안고 가는 이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127에서 130 매수 자리 일단은 보기는 했습니다. 자, 노란 톡방 계신 분들 일단 참고하시고 왜 제가 130 매수 자리를 일단 봤는지 그리고 이평선 매매로 일단은 매수대기 하시는 게 오늘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우리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시장 시작에 앞서서 저극한 이슈 함께 짚어주시고요. 그날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전략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매일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매일매일이 어렵고 이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벌어지는 시장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장 이슈 점검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세워봤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시장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부터 오늘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현재 1.1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6.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루 급등하고 다시금 또 하루 파란불 나오고 있는 5일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23시 07분경 86.67 지나가고 있는 5일. 오늘 어떤 전략으로 함께 대응해 봐야 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이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88달러에 88.10에서 20입니다. 88.10에서 20에서 매수 매도 일단은 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에서 일단은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잠깐만 보면 21선 터치라인이 한 88달러 정도 됩니다. 21선 터치라인이 88달러 정도 되고
여기죠. 95달러 선입니다. 95달러 선에서 지금 제가 이거 저번 주에 그어드린 거 83달러 후반까지 지금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열려 있는 모습이고, 자, 이평선으로 일단은 보면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매매가 굉장히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추세를 쭉쭉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흔들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이런 양상이 일단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할 거는 일단은 이평선 매매에 기한 게 좀 많이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21선이 지금 88달러 라인이거든요. 88달러 라인에서 88달러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 매도가 일단은 갈릴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봤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88달러를 살짝 넘긴 했어요. 예. 아까 프리장에서 살짝 넘긴 했는데 다시 21선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올까? 5일선이 지금 85달러 중순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룸 있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면 이 룸까지 일단은 내려온다고 하면 85달러, 85달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자, 지금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을 맞고 하락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요. 86.67달러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는 86.64, 60 여기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내려올 것이라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정도 일단은 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릅니다만 일봉상으로 보면 충분히 85달러 후반까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이 매도 방향 보시는 것도 제가 나스닥이랑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이평선 세팅하시고요. 단순 이평으로 세팅하시고 이평선 매매로 일단은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일단은 하지 마세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진입을 했을 때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털어내느냐 청산을 하느냐에 일단 그 기준으로만 삼으시고, 20일 이평과 60일 이평, 요즘에는 60일 이평도 굉장히 조금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매수에서 싸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21선하고 61선 이평에서 매매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5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변곡점인 88달러에서 매도 시 85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기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함께 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고 시작해보고 싶고 도전까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 기초적인 지식부터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다면 이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모든 전략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철저하게 전략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나에게 부족했던 모든 내용들과 전략들, 기법까지 모두 다 채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마이너스 0.5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분 07분경에는 최저점인 1929달러 선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골드 전략 역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골드는 오늘은요, 관망 전략. 관망이요. 말씀을 네. 일단은 좀 드리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좀 보면, 아직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채널이 일단 이렇게 되고 있죠. 고점이 일단은 굉장히 좀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것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세적으로는 일단은 뭐예요? 예, 매도장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대세장으로는 일단 유리한데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5분봉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을 보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매도로의 힘이 22시 이후로 일단 터진 건 맞습니다. 터진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란 얘기죠. 예, 문제는 풀이장에서 너무 많이 추세를 주지 않고 흔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건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만 매매를 하시는 걸 그렇게 일단은 좀 권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캔들이 굉장히 좀 형성이 되는 것들이 좀 어렵게 형성이 된다. 예, 굉장히 좀 많이 흔들면서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네. 굉장히 캔들이 중구난방으로 일단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박스 치고 여기에서 또 바로 그렇죠? 바로 이제 위쪽으로 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갔다가 또 아래쪽으로 갔다가 굉장히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를 그렇게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단 일봉상으로는 제가 지금 그려드린 바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점으로 계속 일단은 가고 있고 이 채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내일이라도 노란 톡방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 1950달러입니다. 1950달러를 이탈해서 지지하지 않는 한은 이 채널 안에서 계속 놀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세 매도로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세적으로 매도세 유리하다라고 체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모든 상품들이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방향성까지 체크하기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해외 선물을 매매해 왔더라도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정확한 이슈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시장의 방향성, 이 시장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면 함께 지금 들어오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내가 잘못 갖고 있었던 매매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시고 고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함께 주셔야지 성견 마스터님만의 모든 해외 선물 관련된 이슈와 내용, 정리 자료와 내용, 영상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방송 초반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 우리 나스닥 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나스닥은 일단은 매도 방향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차트 네.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채널을 또 제가 일단은 좀 그려드리면 이 정도 일단은 채널 형성되는 거 일단 보실 수가 있죠. 고점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모습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일단 올라갈 모멘텀보다는 내려갈 모멘텀이 더 많죠. 예,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도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 지속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차트를 좀 작게 크게 놓고 보면 이거죠. 예. 23년부터 대세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의 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한 번에 훅 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역V자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항상 눌림을 주면서 뭐 주가든지 현물이든지 선물은 그렇게 갑니다. 항상 눌림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힘이 굉장히 강력하죠. 예, 강력하기 때문에 항상 눌림을 주고 반등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봉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일단 드렸는데요. 지금도 유효는 합니다. 지금도 유효는 하고요. 이평선 매매로 일단은 보시는 게 오늘은 조금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인다. 어떤 포인트나 어떤 수치를 딱 찍어 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기 때문에 컷라인을 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평선에 기한 오른 매매를 일단 하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계속적으로 캔들이 올라가면 이평선도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의 중장기 매매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장은 과연 어느 대세 흐름에 따라 방향성 이어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오일 골드 그리고 나스닥까지 함께 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시장부터 어떻게 항생까지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함께 보시죠. 네, 항생 지금 현재는 0.58% 상승하면서 이 17,79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생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항생 전략 좀 어느 방향성으로 우리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매도 방향이 맞습니다. 물론 네. 이제 선물이라는 게 레버리지가 크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향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채널만 일단 좀 그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면 네. 자, 요거죠. 그냥 단순히 요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라인 밑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다. 그럼 이 채널이 일단은 2만을 넘지 않아요. 2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뭡니까? 이 채널 안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도 봐도 뭡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것도 지금 계속적인 매도의 흐름이죠. 예, 계속적인 일단은 매도의 흐름입니다. 계속적인 매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널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13년 전 가격, 12년 전 가격까지 항생이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번 깼죠. 내려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단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단타가 요즘에 엄청 많이 흔들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하시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한두 번 정도에 끝내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장기 매매, 중장기 매매는 일단은 길게 끌고 가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포지션들 생각하시면서 매도 방향을 일단 끌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일단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오늘 매도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파란색을 입고 오셨네요. 네. 매도 방향으로 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힘의 방향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의 힘의 방향,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함께 전략과 공략 세워볼 수 있는 모든 상품들까지 이슈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함께 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아침부터 밤 이 실시간으로 모든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응해 가고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견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기법과 전략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은 제가 기본적 분석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 분석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일단은 좀 정리를 제가 깔끔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지표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요즘에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표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지표에 관한 거 굉장히 좀 클리어하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지표 교육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제 영상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없는데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별 3개짜리 내지 별 3개짜리는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조금 짚어드리면 월요일은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월요일 일단은 패스하고요. 자, 내일 화요일 날 근원 소매 판매 일단은 지표가 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 일단은 지표가 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해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해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해석은요, 2개만 일단은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게 지금 현재 경기에 도움이 되는가?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요거 딱 2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소매라는 것은 뭐예요? 도매가 있고 우리 이제 소매가 있죠? 소매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 소매 판매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도매는 기업이 상품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가 오른다. 자, 다시. 자, 소매 판매가 오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오늘 소매 판매가 오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이걸 사겠죠. 물품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딱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뭡니까? 경기에 도움이 될까요? 경기에 도움이 안 될까요? 경기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소비가 활발하다라는 건 네. 경기가 괜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은 그냥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볼 때 소매 판매가 오른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좋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오르게 된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가 내린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지금은 긴축 사이클이죠. 지금은 모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긴축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긴축의 사이클에서는 뭡니까?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가. 그렇죠? 예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화두죠. 아직까지 화두긴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은 뭡니까? 지수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0초 전에 한 말씀 드린 걸로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이 오시죠? 자, 이런 거 그냥 싹 머리에서 지우셔라. 이건 뭡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 변수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수학이든 경제든 항상 변수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변수 처리하셔라.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이 어떤 지표가 발표가 났을 때 첫 번째 경기에 도움이 되는지, 경기가 좋을 때인지 아니면 두 번째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수요일 11시에 중국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적어놨느냐면 항생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이 항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적어놨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솔직히 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오는데요. 수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수치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얘네가 지표 발표를 하는데요. 딱 11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것도 뭡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변수 처리하시는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11시에 중국 국내 총생산 GDP 발표가 있다. 단 변수는 뭐다? 수치 다 믿으면 안 되고 시간이 바뀔 수 있다. 늦어질 수 있다. 요거를 변수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생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11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국 GDP 발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자, 21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가 있어요. 건축 승인 건수.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근원 소매 판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축 승인 건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 자, 건축 승인 건수는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건축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건축을 승인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를 해서.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할까요? 경기가 나쁠 때 건축을 많이 할까요? 1번이죠.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뭐예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니 지수는 뭐예요? 상승입니다.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보다 낮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예요? 지수는 하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원칙. 나머지는 변수 처리하시면 된다. 원칙. 여러분들 지표를 해석하실 때는 원칙만 아시면 돼요. 원칙만 알고 나머지는 변수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표에서 100점 100승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주 지표까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10월 네, 19일. 목요일 일단 볼게요. 목요일 날 10시 반에 중국 주택 가격이 일단은 있고요. 요거 그냥 항생하시는 분들 체크만 일단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죠? 필라델피아의 그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제조업이 어떤지, 제조업이 활황인지 아니면 제조업이 안 좋은지에 대한 활동 지수입니다. 지수. 단순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제조업이 활발하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어도 일단은 제조업이 뭡니까? 모든 산업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조업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표, 3대 지수가 있죠.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3대 지수 중에 으뜸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S&P입니까? 나스닥입니까? 아니에요. 다우입니다, 다우.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이 화랑이다. 경기가 괜찮다. 경기가 괜찮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상승. 이게 예상치보다 낮으면 제조업 분야가 조금 다운돼 있다. 경기가 조금 다운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으로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경기에 도움이 되는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목요일의 터줏대감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그냥 자 띄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퇴사를 하시면 자, 권고사직이라고 일단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권고사직을 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시죠. 그렇죠? 신규입니다. 대신 신규예요. 새로운 사람이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니까 뭡니까? 지수는 하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으면 실업자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 괜찮다.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택 판매 일단은 지수 있고요. 주택 판매 지수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택 판매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높으면 경기가 좋다. 지수 상승. 요것도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 지수 하락.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금요일 날 새벽 1시에 파월 연설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 지표 중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자, 10시 15분에 중국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는데, 자, 인민은행에서 중국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는데, 이 대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출 금리는 조금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써서 돈을 계속 통화량을 불리면서 어떻게 돼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우대금리,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제가 중국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금리 인하가 없으면 이것도 뭡니까? 자, 금리를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그 돈을 뿌려서 통화량 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럼 뭐야?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는 항생 중국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 왜? 찔끔찔끔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 조금밖에 안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반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일단은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일요일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네. 제가 이 상관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국제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7월부터 급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휘발유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노란톡방에 지난 주말에 일단 질문이 올라와서 다들 질문하는 수준이 다르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아니, 그쵸.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왜 내리고 있나요?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통용되는 유가하고요. 통용되는 오일하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오일은 다릅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오일 3대장이라고 치면 여러분 WTI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물에서 거래하신 WTI가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텍사스에서 나는 질 좋은 오일이에요. 그걸 WTI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해외로 수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써요. 흡사 이런 게 있죠. 호주산 쇠고기 중에 좋은 거는 호주 사람이 먹고 나머지 등급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WTI는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중진류입니다. 가장 좋은 중진류고요. 이거는 미국 사람만 씁니다. 두 번째, 북해산
북해에서 난다라는 뜻이에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어요. 브렌트유.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이 되는 오일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중동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유. 이해되시죠? 세 가지가 있어요. 중동 두바이유가 품질이 제일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쓴다? 요거 씁니다. 근데 뉴스에서 지금 오일 가격, 우리 선물도 제가 선물 지금 체크해드렸잖아요. 선물 뭡니까? 이거요. WTI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니 오일이 지금 오르는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왜 떨어집니까? 제가 처음부터 답을 드렸죠? 다르다. 쓰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거 씁니다. 중동 두바이유 써요. 그러니까 중동 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뭡니까? WTI를 쓰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써요. 텍사스에서 나는. 자, 그러면 답이 여기서 나오죠.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월 달부터 9월, 10월 달부터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어요. 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1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월 달에 쓰고 있는 원유는 중동 두바이유가 8월, 9월에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세 가지 오일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우리 방향성 체크하기에 가장 필요한 이번 주 내에 있는 모든 지표 내용들 발표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이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만한 유가 내용 이슈까지 함께 저희는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면서 궁금한 모든 질문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요. 매일매일 함께 해결해 가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정확한 해답과 방법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겸 마스터님과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 통해서 선겸 마스터님이 주신 중요한 전략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21선과 61선 눌림 시 매수 전략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취하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5일입니다. 이평선 매매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85달러 중후반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전략까지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일봉상 고점과 저점에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1950달러 채널링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핵심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구입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하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